미역국에 제발 이건 넣지 마세요. 보약이 독약되고 암세포를 유발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드시고 계신 음식, 바로 미역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미역국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추억을 담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생일상에 차려주신 그 따뜻한 미역국, 산후조리 중 회복을 도와준 영양 가득한 미역국 또는 건강을 생각하며 꾸준히 드셔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보약 같은 미역국에 넣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재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식인 미역국에 실수로 잘못된 재료를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데 미역국마저도 주의해야 한다니 조금 의아하시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다 보고 나시면 미역국을 끓이실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게 될 거예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미역국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인 건강식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미역 자체가 가진 영양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미역국을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산 후 산모가 미역국을 먹으면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민간요법은 널리 알려져 있죠. 미역에 포함된 요오드, 칼슘, 미네랄 성분들은 갑상선 건강과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소화가 잘 되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적합한데 너무 칼로리가 높지 않으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역국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재료나 넣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재료들이 미역국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나시면 미역국을 끓이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미역국을 끓일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나요? 소고기를 넣어 고소한 맛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바지락이나 홍합 등 해산물을 넣어 시원한 맛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혹은 간편하게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만 우려내서 미역국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역국을 끓이지만 많은 분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실 겁니다. 이 기름들은 음식의 고소한 맛을 더해주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기름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과연 이 기름들은 미역국에 적합할까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고온에서 가열하면 그 효능이 달라집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열을 받으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암세포의 성장까지 촉진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산화된 기름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참기름과 들기름을 미역국에 넣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고온 조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들은 차가운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참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주로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같은 차가운 음식에 넣었을 때 그 고소함이 극대화되죠. 하지만 미역국처럼 오랫동안 끓이는 음식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역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참기름과 들기름은 조리 후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국을 다 끓인 후 국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마지막으로 기름을 살짝 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고소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산화된 기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역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물 요리나 찌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는 대신 마지막에 기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 또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건강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기름이나 들기름 대신 볶은 참깨나 들깨의 가루를 사용해 보세요. 볶은 참깨는 고소한 맛을 내면서도 산화될 걱정이 없고
들깨가루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깨가루는 미역국에 넣었을 때 국물이 부드럽고 고소해지며 맛도 더 깊어집니다. 특히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중장년층의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에 고기를 넣으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국에 넣는 고기로 소고기 양지머리를 사용하시는데 양지머리는 지방이 많이 포함된 부위입니다. 물론 양지머리는 국물 맛을 진하게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지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방이 고온에서 가열될 때도 역시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름기를 제거한 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만약 고기를 넣고 싶다면 닭가슴살이나 쇠고기, 우둔살처럼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역국을 더 건강하게 끓이는 방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물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육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육수를 낼 때는 다시마와 멸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마는 해조류 중에서도 미네랄이 풍부해 미역과 함께 사용하면 영양가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멸치 또한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연 재료를 사용하면 미역국의 깊은 맛을 내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설탕입니다. 미역국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설탕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설탕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을 원하신다면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갈아서 넣어보세요. 과일을 갈아서 넣으면 설탕 없이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너무 짜게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염분은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금이나 간장을 적당히 사용하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마지막에 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저염 간장이나 저염 소금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이를 활용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젓이나 멸치액젓을 사용하면 소금 대신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면서도 염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미역국은 정말로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재료나 조리법을 사용하면 그 좋은 효능을 잃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리 후에 넣거나 다른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과 소금 같은 첨가물도 최소화하여 미역국의 건강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미역국은 보약 같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국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이지만 건강하게 조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미역국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지 않고도 미역국의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대체 재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름의 산화 문제를 피하면서도 미역국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죠. 볶은 깨 참기름 대신 볶은 참깨를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볶은 깨는 고소한 향이 강하고 국물에 넣으면 기름을 넣지 않고도 고소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깨를 곱게 갈아서 넣으면 국물에 잘 섞여 더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들깨가루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에도 좋습니다. 들깨 가루를 국물에 넣으면 깊고 진한 고소함을 주며 국물의 농도도 조금 더 진해져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달리 산화에 대한 걱정이 없고 미역국의 훌륭한 대체품이 됩니다. 견과류 가루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도 고소한 맛을 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견과류는 건강에도 이로우며 국물 요리에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고소함을 줍니다. 멸치와 다시마 육수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생략한 대신 멸치와 다시마를 활용한 천연 육수를 사용하면 국물 자체에서 깊고 구수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멸치에는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다시마는
국물에 깊은 감칠맛과 미네랄을 더해줍니다. 이런 대체 재료들을 활용하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미역국의 고소한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미역국의 단맛을 추가할 때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재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역국의 단맛을 더하고 싶을 때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나 당뇨 환자들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대체 단맛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사과는 자연스럽고 은은한 단맛을 내는 과일입니다. 사과를 갈아 국물에 넣으면 단맛을 추가하면서도 국물의 맛을 망치지 않고 깔끔한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과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배 역시 미역국에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배는 과즙이 많고 은은한 단맛을 내면서도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배를 잘 갈아 넣으면 국물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어집니다. 양파를 미리 볶아 단맛을 낸 후 국물에 넣으면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고 깊은 단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천천히 볶으면 캐러멜화 과정에서 단맛이 강해져 국물 요리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 대추는 달콤한 맛이 강하고 한약 재료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대추를 국물에 넣으면 은은한 단맛이 배어들고 국물 자체도 한층 더 풍미가 깊어집니다. 꿀 소량의 꿀을 사용해도 미역국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설탕과 달리 꿀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건강에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자연 재료들은 설탕 대신 건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3. 건강한 미역국을 만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조리 시간과 온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역국을 건강하게 조리하려면 조리 시간과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오랜 시간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소실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미역국의 맛과 영양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 미역국은 2030분 정도만 끓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미역은 불린 후 고온에서 너무 오래 끓이면 식감이 무르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와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는 조리 시간이 길어지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만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린 미역 미역은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을 불릴 때는 차가운 물에 1020분 정도 담가두어 부드럽게 만든 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불린 미역은 체내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국물의 온도 국물을 우릴 때는 처음에는 중불에서 국물이 끓기 시작할 때까지 가열한 후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은근하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열을 가하는 대신 천천히 끓이면 국물의 맛도 더 깊어지고 영양소도 보존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면 미역국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4.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한 미역국 간 조절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역국을 끓일 때 염분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염분을 적정량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염 간장 또는 저염 소금 사용. 요즘은 저염 간장이나 저염 소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게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염 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염분이 2550% 적기 때문에 맛을 유지하면서도 염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천연 조미료 사용. 소금 대신 새우젓이나 멸치액젓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금과 같은 직접적인 짠맛을 주기보다는 국물에 감칠맛을 더해 염분을 적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재료의 맛을 살리기. 미역국의 재료들, 특히 미역과 다시마, 멸치 같은 해산물은 자체적으로 깊은 맛을 내는 재료들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의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소금을 적게 넣고도 국물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간을 나중에 맞추기. 미역국을 끓일 때는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물이 끓는 동안 재료들이 본연의 맛을 충분히 내고 필요 이상으로 짠맛을 더하지 않게 됩니다. 싱겁게 끓여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추기. 전체적으로 미역국을 약간 싱겁게 끓인 후
개인이 먹을 때 추가적으로 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탁에서 각자의 기호에 맞게 소량의 소금을 추가하면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염분을 줄이면서도 맛있는 미역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염분 관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짜지 않게 끓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참기름과 들기름 없이도 고소한 맛을 낼 수 있고 설탕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할 수 있으며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까지 고려하면 미역국은 더욱 건강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번 미역국을 끓일 때는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한 변화가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